안녕하세요. 30년차 식품 MD 김진영입니다. 6년 동안 다니고 있는 오일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명절 전 다녀온 무한 오일장 이야기입니다. 무한 오일장은 사구가 든 날에 열리는 사구장입니다. 4, 9, 14, 19, 24 뭐 이런 식으로 4와 9가 든 날에 장이 열립니다. 목포 새벽시장을 다녀오면서 무한 정날과 날을 맞추었습니다. 참고로 이웃한 한평 장날은 27장입니다. 그러니까 2, 7, 12, 17 뭐 이런 식으로 2와 7이 든 날에 장이 섭니다. 여기는 좀 볼만하고요. 또 이웃한 영광 같은 경우에는 장날이 정해져 있긴 있는데 잘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 5일장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영광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옆 그 옛 터미널 자리에 순대국밥집이 이렇게 올려 있거든요. 거기는 먹을만 합니다.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그 설날하고 추석 이후의 대목장 이후는 열흘 정도는 장이 잘 서지 않습니다. 그 대목장을 본 뒤라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명절 지나고 보통 보름 정도 지나면서 봄나물도 나오고 그러면서 장이 제대로 서기 시작합니다. 오일장은 읍내에 있는 시장에서 열립니다. 주변에 맛집이 몰려 있거니와 웬만한 식당들이 근처에 있습니다. 시장 주변에 주차를 하고 걸어다니기 딱 좋습니다. 그렇다면 무안장은 언제 가면 좋을까요? 여름? 봄? 제가 생각하기에는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무안하면 낙지, 낙지하면 무안이지만 대부분의 낙지는 여수나 해남 등지에서 옵니다. 뻘에서 삽으로 퍼서 잡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장면을 잡는 낙지는 극히 일부이고 대부분의 낙지는 통발이나 준어구로 잡습니다. 이 낙지가 가장 맛있는 시기가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가 가장 맛있습니다. 그래서 무안장은 늦가을부터 겨울 사이가 좋습니다. 낙지는 세발낙지가 과연 진짜로 좋을까요? 뭐 이거는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거 용도에 따라서 판단을 할 문제거든요. 사실은 탕탕이나 회로 먹을 것이라면 조금 부드러운 세발낙지가 좋고 무침이나 탕은 주낙이나 통발로 잡은 큰 낙지가 좋습니다. 무조건 세발낙지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낙지 살 때는 크고 작고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용도에 맞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낙지는 회나 탕탕이, 중간 크기는 탕이나 무침, 아주 큰 거, 그러니까 가장 성어 같은 경우는 무침이나 탕. 저 같은 경우는 대짜 같은 경우 무침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지의 평균 수명은 얼마일까요? 낙지는 이 다리가 많은 두 종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1년에서 1년 반을 삽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 낙지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태어나 이듬해 여름에 산란하고 죽습니다. 가을 낙지라 흔히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겨울이 훨씬 맛있습니다. 이는 비슷한 삶을 사는 쭈꾸미 또한 같습니다. 쭈꾸미는 늦은 봄에 태어나 1년이 지난 봄에 죽습니다. 이 또한 알을 낳고 죽거든요. 산란하기 직전까지는 먹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살에 있던 영양분을 모두 소비하고 죽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잡은 쭈꾸미는 사실 살에는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근데 겨울 쭈꾸미는 되게 맛있죠. 근데 그저 그때가 제철이라고 얘기하니까는 사람들이 찾아서 먹는 거죠. 맛의 관점에서는 봄 낙지와 쭈꾸미는 가장 맛없는 시기입니다. 가을 낙지는 주로 새벌 낙지가 많습니다. 새로 태어난 새끼들이 성장하고 있는 탓에 살이 부드럽죠. 새벌 낙지는 실제로는 덜 큰 낙지입니다. 별도의 품종은 아니고요. 그냥 덜 큰 낙지일 뿐이죠. 겨울이 되면서 더 성장한 낙지가 나옵니다. 사실 낙지에서 무엇이 더 좋은 낙지는 없습니다. 그냥 미디어에서 그냥 장난일 뿐이죠. 내가 요리하고자 하는 용도에 맞게 사시면 됩니다. 게다가 어디가 더 좋다는 것도 크게 신경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어차피 여수에서 통발로 잡고 해남 등지에서 주로 준학으로 잡는 것들이 대부분 유통되기 때문이죠. 목포에서 사나 여수에서 사나 비싼 곳에서 잡힌 거를 사게 된다는 겁니다. 무안은 낙지 집산지답게 꽤 괜찮은 낙지를 적절한 가격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중앙에는 무대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옆에는 낙지 장사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하고는 낯이 좀 익습니다. 왜냐면은 몇 년 전에 오일장치에서 사진을 찍었던 양반인데 5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장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적어도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하신 양반들은 있는 그대로 파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단골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팁 하나. 시골 오일장에서 물건 살 때는 덥석 물건을 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처음인지라 시세를 잘 모릅니다. 그러기에 한 바퀴 돌면서 대략적인 시세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다음 사도 늦지 않습니다. 무한 장터에서 눈길을 끄는 것이 굴. 통영이나 고성의 장터처럼 커다란 굴이 아닌 작은 굴이 대부분입니다. 서해굴의 특징이죠. 바닷가에 사는 할머니들이 하루 종일 굴께서 나온 곳으로 알이 작은 것이 특징입니다. 한 종지 많은 남짓으로 진한 굴 향이 납니다. 저는 목포에서 5km 광어회를 떴기에 이번에는 굴을 사지 않았습니다. 겨울에 서해나 남해 바닷가 장터를 방문하면 좋은 이유가 이런 굴 때문입니다. 이런 굴은 굴회도 좋지만 물김 넣고 굴 넣고 국을 끓여도 맛있고요. 아니면 어리굴젓 담가도 맛있습니다. 장터에는 보리순이 보입니다. 어찌 보면 가장 먼저 봄을 알리는 것이 이 보리순이죠. 살짝 데친 다음 잘라서 부침개 구워도 좋고 된장국 끓일 때 넣기도 합니다. 겨울에 부족한 비타민 보급 역할을 하던 것이 이런 보리순이었죠. 상가들에서 나는 나무화순이었습니다. 없는 살림을 살아왔던 우리네 조상들의 지혜가 다양한 나물과 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홍어탕 끓일 때 마무리로 보리순을 넣기도 합니다. 홍어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풍부한 보리순이 채워줍니다. 과메기와 같이 먹는 물미역, 알배추, 쪽파 등도 맛을 더하는 역할도 하지만은 과메기에 부족한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보충해주는 역할이죠. 이런 것을 두고 음식궁합이 좋다고 합니다. 시장을 구경하면서 우적편을 만드는 할매가 있나 살펴보았으나 없었습니다. 몇 년 사이 돌아가셨거나 그렇지 않았을까 합니다. 우족을 푹 고운 다음 육수를 더 고아서 굳힌 것을 우적편. 양념간장에 찍어 먹으면 별미인지라 있으면 사려고 했으나 찾을 수가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무한장 가면 꼭 사려고 했던 것이 이 우적편이었죠. 늦가을부터 초봄까지 낚시 사러 가기 좋은 장터가 무한장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낙지는 용도에 맞게 사는 것을 권합니다. 새발낙지가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무안에서 먹으면 좋은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20년 동안에 한 10번 넘게 갔던 게 무안인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이 가을서부터 이듬해 초봄까지입니다. 다른 계절은 아니고요. 늦가을부터 초봄까지입니다. 운절이 보리밥과 웅어의 무침입니다. 운절이는 망둥어과의 생선으로 겨울이 가장 맛이 좋을 때입니다. 그 무침한 것을 통통 씹히는 보리밥과 함께 먹는 것이 별미이고요. 이거는 회를 썰어갖고 그냥 그 매콤새콤하게 무친 것을 보리밥에다 비벼 먹는 거거든요. 아주 맛있습니다. 그리고 웅어 무침이 또 있는데 웅어는 좀 유명한 데가 금강 그쪽인데요. 금강도 맛있지만 여기도 별미 중에 별미입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 그러니까 봄에 이제 산란하러 올라오는데 산란을 준비할 때가 가장 맛있거든요. 그래서 웅어 또한 산란하러 들어왔을 때보다는 산란을 하기 준비하는 과정이 바다에서 잡힌 것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무언도 이제는 여러 식당에서 하는 곳이 아니라 한두 군데서 하는 건데요. 제가 먹었던 그 동원 식당도 되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무안에서 추천을 하지 않는 음식은 낙지 짬뽕하고 육회 비빔밥입니다. 낙지 짬뽕은 간만 비싸고 일단은 맛없는 짬뽕 위에 데친 낙지가 올려진 그런 짬뽕이고요. 일단 짬뽕이 맛있어야 되는데 짬뽕이 맛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었습니다. 제 입맛에는. 그래서 저는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안의 그 작은 동네에 시골 마을에 있는 그냥 중국집이고 그냥 주인장이 TV에 나왔다는 거 빼고는 그렇게 이 음식 맛에 있어 갖고는 이렇게 짬뽕만 먹어봤는데 그렇게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천하지 않는 것이 그 육회 비빔밥입니다. 그 이웃한 한 평하고 한 평 읍까지는 무안에서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두 개를 동시에 놓고 봤을 때 한 평에서 주는 육회의 양이라고 하면은 이쪽 무안 같은 경우는 세 그릇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한번 먹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진을 봤을 때는 육회양이 많아 보였는데 대충 봤거든요. 근데 실제 받아보니까는 육회 밑에 콩나물이 잔뜩 깔려 있더라고요. 거기에 뭐 첫눈 오듯이 살포시 깔려 있던 게 육회더라고요. 그래서 무안에서는 육회 비빔밥 먹는 게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안 장터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이번에 이제 대목장을 맞아갖고 그 청호 새벽시장하고 무안 장터까지 돌아보고 온 그 시장 소개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시장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